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돌이 첨삭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화학공학과 분들 대기업 취업 준비하려면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취업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 순서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을 설정하고 그 다음 직무를 설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 직무나 산업에 도움이 되는 스펙을 준비해 주시고 자소서 준비, 인적성, 면접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스펙 준비는 병행이라고 작성을 해놓은 이유가 많은 분들이 스펙을 다 준비한 다음에 지원을 하려고 하셔서 이렇게 병행이라고 작성을 해놨어요. 스펙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지원을 항상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병행이라고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산업 설정하고 직무를 설정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대기업의 서류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서류 평가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류 평가는 여러분들 지원할 때 이력서에 작성하는 모든 것들을 점수화한 다음에 서류 배수에 맞게 합격자를 선별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 미리 설정된 조건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주로 평가를 합니다. 학벌이나 학점, 전공이라는 것은 지원한 직무와 전공의 그 어떤 적합성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자격증, 어학, 그 외에 나이, 졸업 시점, 공백기, 복수 전공 여부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정량평가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성평가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정성평가 과정에서는 자소서, 그리고 경력사항, 대외활동, 공모전 및 수상 내역, 교육, 그리고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해외 연수 등과 같은 요소들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합산한 다음에 서류 배수에 맞게 합격자를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평가는 보통 실무진이 진행을 하고 정량평가는 미리 설정된 조건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나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 두 가지 과정을 인사팀에서 임의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서류를 어느 정도 갈무리하고 실무진에게 전달을 해서 실무진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최종 서류 합격자를 선별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거나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서류 합격률 높이기 위해서는 이 여러분들 이력서가 점수화되는 그런 요소들을 잘 채워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졸업 전에는 여러분들 졸업 후에 참여하기 어려운 활동들, 학부연구생, 장기 현장 실습, 인턴 같은 활동들 참여하면 좋고요. 그리고 공모전, 프로젝트, 대외활동, 대내활동 이런 활동들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직무 적합성 혹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희망하고자 하는 직무와 산업 대상 비슷한 그런 연관성이 있는 활동들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공모전 및 프로젝트는 수상 여부나 마찬가지로 산업 직무 적합성 여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상을 하면 당연히 좋고, 그리고 산업과 직무와 관련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대내 활동도 마찬가지로 기간이나 임원 담당 여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이 활동 내에서 임원까지 담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 전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도움이 되고, 추가적으로 학점 관리 이런 거 잘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졸업 후에는 서류 합격률 높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 앞서 보여드린 자료를 보면은 영어 성적이 이제 가중치가 10 정도 되는데, 이런 영어 성적을 개선하는 것, 영어 성적을 높이는 활동 자체가 서류 합격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또한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직무 관련 자격증,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되게 회의적인데, 이런 활동도 대부분 기업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자격증은 어떤 걸 취득해야 되나? 전공 관련 자격증, 화분기, 화공기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통계학 관련 자격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이나 공정설계 같은 직무에는 도움이 덜 될 수 있어도 현장 관련 업무, 많은 이제 변수들을 봐야 되는 그런 업무들, 품질 관리나 공정기술, 생산기술 등의 직무에는 이 데이터 분석이 좀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직무 관련 자격증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커마 1급 MOS 자격증 등도 이제 평가 요소에 추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시간 투입 대비 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는 지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력사항을 개발하는 활동이 또 취업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졸업 후에 인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활동 하면 좋지만 이런 활동이 없어도 충분히 서류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인턴 참여에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초신입으로 취업해서 이런 활동들을 병행하면서 또 중고신입 기회 노려보는 것도 여러분들 서류 합격률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 꼭 원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최종으로 희망하고자 하는 그 업무 방향과 비슷하면 일단 취업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가 이제 가중치가 꽤 높아요. 그래서 자소서를 잘 작성하는 게 이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도 잘 작성할 준비를 하는 것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졸업 후에 취업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투입하는 시간 대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서류의 점수를 높이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이지 않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 시간 투자 대비 굉장히 비효율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을 지양을 해줘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직무와 관련 없는 그런 단순 사무직 인턴을 하는 것, 그리고 계약직 파견직 참여하는 것. 이제 계약직 파견직에서는 담당하는 업무가 상당히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다고 기업에서 대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기간 진행하는 직무 관련 교육. 교육을 이력서에 작성하는 란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장기간 6개월 막 진행하는 그런 교육에 참여해도 서류상 이점을 크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또 지향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현장 관련 아르바이트도 이력서에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래서 졸업 후에는 내가 점수화될 수 있는 요소와 좀 거리가 있는 활동들, 그리고 시간 투자 대비 내가 이런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과 좀 상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활동들에는 참여하는 것을 좀 지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모든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화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 취업에 있어서 정말 주도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점이 낮거나 학벌이 좋지 않으면 어떤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이제 듣기만 하는 그런 교육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영어 성적을 높이는 등의 활동이 여러분들이 더 주도적으로 취업에 임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해주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을 설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화학공학과가 대표적으로 취업 가능한 산업들은 배터리, 반도체, 석유화학, 정유 플랜트, 바이오 식품 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취업 가능한 산업들 중에 산업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산업을 하나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 3개 이상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학부 과정 중에 준비한 산업이 있으면 그 산업과 함께 추가적으로 2개의 산업 정도 더 같이 준비를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는 관련해서 인턴을 해라, 이런 활동들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공정교육이나 공정실습 등 참여하면서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만 겸해주시고, 그리고 산업에 대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는 정도로 이제 준비하라는 뜻이지, 관련해서 그런 굵직한 경험들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각 산업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 직무 관련 활동이 없더라도 보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분야가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서류 통과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면접에 간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직무 적합성만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봐요. 이런 활동들이 없더라도 면접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 놓치지 말고 꼭 같이 준비를 하시고 지원을 하셔라. 많은 분들이 아마 희망하는 기업이 나는 꼭 배터리 산업에 갈 거야, 이런 것보다는 아마 기업 규모나 연봉 등을 주로 보실 텐데, 그 기회들을 다 놓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취업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산업을 같이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더 큰 이유는, 이게 산업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그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전부 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채용 시장이 축소되면은 이 축소된 채용 시장에 취업 문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점수, 앞서 말씀드린 그 점수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 과정 동안 내가 인턴도 하고 관련해서 공모전 수상도 하고 학점도 높은데, 이 산업에서 전부 서류가 탈락할 수도 있는 거죠. 올해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배터리 쪽이 특히나 서류 상황이 좋지 않았죠. 한 가지 산업만 준비하다가 취업 준비가 무한정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는 꼭 이렇게 여러 산업 대상으로 같이 준비를 하셔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셔야 된다. 반면에 이제 채용 상황이 괜찮은 기업 경우에는 내가 직무 관련 경험 하나도 없어도 학벌이나 학점, 아니면 영어 성적 이런 것들 좋으면은 충분히 이제 서류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 상황이 괜찮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학과 많이 채용하는 그런 산업이 있다, 그러면 꼭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산업을 설정한 이후에는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공정 교육이나 실습 등 추가로 들어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활동들이 이력서에 이제 점수가 보완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면접에 갔을 때 그래도 산업에 대한 관심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추가하는 그런 이력서란이 있으면 이런 활동들이 이제 점수 개선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또 자소서에 작성을 해서 자소서 점수를 또 개선을 할 수 있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산업을 설정한 뒤에 해주셔야 된다. 꼭 이런 산업 관련 교육들을 하나하나 다 듣고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소서에 이제 들어서 이수증이 나오면은 그 사실을 자소서에 작성을 하고 서류 합격되면 그때 이제 면접 가기 전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산업을 설정했으면은 직무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화학공학과가 취업 가능한 대표적인 직무는 크게 생산관리, 생산기술, 공정기술, 품질관리, 연구개발, 공정설계 등의 직무가 있습니다. 이제 각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생산관리 직무는 납기 내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양산라인 상에서 그 문제 아니면 생산 계획, 인력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관리 직무 내에서 만약에 화학공학과를 채용을 한다, 그러면은 양산라인 관리, 이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생산관리 지원하신다 하면은 이 양산라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어필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이 역량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산기술, 공정기술. 생산기술, 공정기술 내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양산라인 내에서의 문제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생산기술 내에서 양산라인 관리한다, 그러면은 보통 생산관리 직무 내에서는 양산라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화학공학자를 채용하지 않고 산업공학도를 중점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관리 업무 내에서 생산 계획이나 공급망 관리 이런 역할들만 주로 담당을 하고요. 근데 꼭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생산기술, 공정기술 내에서는 이 양산상에서의 그 문제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 직무 준비하시면 이런 역량을 준비하시고 어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품질관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제 각 공정 단계별로 이제 생산기술자가 있어요. 생산기술자가 있는데, 품질관리자는 이 전 공정상의 그 품질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또 완제품 대상으로 고객이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자는 완제품 대상으로 발생한 품질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 또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어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연구 개발 공정 설계, 이 직무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괜찮겠죠. 말 그대로 연구 개발하는 혹은 공정 설계하는 그런 직무다. 그래서 직무는 크게 양산 라인 담당, 완제품 품질 관리 혹은 전사 품질 관리, 연구 개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제가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꼭 직무 명칭이 생산 기술이라고 해서 혹은 공정 기술이라고 해서 양산 라인을 관리하냐 아니면 생산 관리라고 해서 양산 라인 관리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잡 디스크립션 잘 읽어보고 내가 준비한 업무 분야가 맞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보면은 포스코 내에서는 생산 기술 내에서 양산 라인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정 기술 내에서는 생산 계획 수립을 담당을 하죠. 자, 근데 현대제철 내에서는 생산 관리가 이 양산 라인 관리와 그리고 생산 계획 수립 이 두 가지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 명칭이 다르더라도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고 직무 명칭이 같더라도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괄적으로 직무 명칭을 대상으로 업무 범위를 나눈 게 아니라 각 기업 내에서 업무 편의성을 위해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 직무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업무 범위를 대상으로 취업 준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업무 범위가 맞는지 확인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생산관리 직무 내에서도 대부분 대기업은 공정계획 수립팀, 조업 생산관리팀 이런 식으로 생산관리 내에서도 팀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생산계획 수립 역량, 화학공학도 분들이 준비해도 크게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산라인 관리 이 업무에만 초점을 맞춰서 역량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직무들이 있는데 어떤 직무를 선정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간단한 조언을 드리자면 웬만하면 생산기술, 공정기술, 양산라인 관리하는 쪽으로 준비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채용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수요도 훨씬 많고요. 그래서 취업 난이도가 훨씬 더 낮다고 보시면 돼요. 품질 분야는 요구하는 스펙, 공학 지식 이런 것들이 높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분야의 TO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취업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연구 직무는 석사분들도 이제 많이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또 스펙이 우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 취업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취업 난이도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취업 가능성만 생각했을 때는 생산기술, 공정기술 선택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자, 그리고 직무 설정했으면은 관련 역량을 쌓아주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활동들 통해서 쌓아주시고 이제 자소서에 어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기반으로 어필할 건가 자소서 잘 작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소서를 내가 어떤 역량을 기반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 공학도로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직무 내에서 그런 정성적인 역량들 꼼꼼함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 없으면 그 해결 과정에 접근조차 할 수 없죠. 핸드폰 수리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 능력만으로 수리할 수 있나요? 이 핸드폰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그런 전자기기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맞게 취업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 정량적인 스펙 그리고 정성적인 스펙 직무 적합성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점수화돼서 평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적으로 내가 자소서나 면접에 가서 어떤 역량을 기반으로 어필할 건가 그걸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활동들에 참여해 주면서 화학공학도로서의 그 지식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 이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부분은 이제 공학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화학공학도로서의 지식을 일단 개발을 해주셔야 되고 자소서에 이제 이런 활동 기반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PBD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화학 반응들을 내가 분석하고 제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화학 반응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데이터 분석 역량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분석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또 도메인에 대한 이해 내가 화학공학 지식 잘 갖추고 있어도 배터리나 이제 반도체 이런 산업 기반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도 같이 이제 자소서를 통해서 어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근데 이런 활동들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경험들이 없다. 그러면은 교육 기반으로 자소서를 통해서 어필해 주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활동 기반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했던 실습이나 교내에서 했던 그런 화학공학 실험 이런 과목들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이런 과목들 잘 살펴보셔서 내가 지원한 직무 내에서 다뤄야 하는 그런 화학공학적인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 그 연관성을 찾아서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소서는 내가 담당해야 할 그 문제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어필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문제 해결 능력 바탕으로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다. 자, 실무진이 자소서를 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거는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생산기술, 차량 생산기술 직무에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이 직무 내에서 화학공학도를 채용한다. 그러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는 거죠. 차량이 생산되는 공정은 이런 공정이 있는데 이 도장 공정에서 이 화학공학적인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역량은 내가 어떤 경험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논리적인 흐름으로 분석하고 자소서를 작성할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특허나 논문 등 찾아보셔도 되고 인터넷에도 잘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확인해 보셔서 조사를 해보시고, 자, 그래서 실제 자소서 예시를 보면은 도장 공정에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어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올해 컨설팅한 분이 이런 회사들에서 서류 합격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업 내에서 그 직무와 산업 특성에 정말 딱 맞는 그 지원자만을 채용하지 않아요. 신입 대상으로는 이 직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꼭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없어도 되고, 그리고 자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설득력 있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로 같이, 그리고 여러 직무 대상으로 같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 산업도 보면 여러 분야로 합격을 하셨고, 그리고 직무도 보면은 공정기술, 공정설계, 전장비유, 연구개발, 생산기술, 품질, 생산관리, 진로 품질 등의 직무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관련해서 스펙이 굉장히 우수하냐? 그건 아니고요. 이분은 화학공학과가 아니라 화학과를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학점이 좋긴 했지만 직무 관련 경험이 바이오 관련 프로젝트 한 거 2개월짜리 경험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여러 분야로 합격을 하셨고, 중요한 건 자소서 보완하면서 여러 자격증들, 품질 경영기사, 그리고 화분기사, 이 두 자격증을 같이 준비를 해주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취업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할 때마다 산업 관련된 교육 들으면서 자소서에 추가도 해주셨고요. 취업 장수하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일단 지원에 소극적이면 안 된다. 지원 기업이 30개 미만이면 안 되고 30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규모,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견기업, 대기업, 이런 기업 대상으로는 꼭 같이 지원을 해보세요. 그래서 서류 합격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지원을 해보시고, 자, 그리고 모든 준비 다 마치고 지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원하려는 그 시기에 채용 그 상황이 괜찮을지 않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산업, 한 가지 직무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직무도 여러 가지 직무로 유동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그러니까 생산기술 양산라인 관리만 준비를 했는데 이 기업에서는 이 양산라인 관리하는 직무를 채용 안 하네, 지원 안 해야지 하지 마시고, 품질 직무 채용하면 품질로도 지원을 해보시고, 그렇게 유연하게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정량적인 스펙 쌓는 거에 너무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교육만 이수하지 마시고 영어 성적 높이고,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고, 이런 활동들 꼭 같이 겸해주세요. 이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업에 주도적으로 임하고 있는가, 이런 이미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요소들 내가 많이 이제 충족되지 않았다 그러더라도 졸업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리고 영어 성적도 높이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이 보이면은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에 너무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같이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인적성, 면접 단기적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꼭 준비를 해보세요. 이런 공부들은 스터디에 참여해서 다 같이 해보는 게 중요한데, 스펙업 카페에서 인적성 스터디, 면접 스터디 적극적으로 모집하니까 관련해서 좀 찾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소서에서는 두루뭉실하게 어필하지 마시고 문제에 필요한 내가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 공학적 요소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경계열 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공학자인 여러분들한테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실무진이 공감할 수 있는 자소서를 작성하고 면접에서도 동일하게 어필을 해주셔라. 자,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시간 활용하지 마시고 이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이런 서류 점수들 내가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셔서 꼭 자격증 취득 이런 활동들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서 점수를 높이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게 취업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한번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